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7개 축제를 여는 2023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제34회 동성로 축제도 12일부터 열리는데요. 오랜만에 동성로 일대가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백화점 본점이 문을 닫은 후 길게 이어지는 동성로 상권 침체에 상인회가 걱정과 근심이 크다고 하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NGO 파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외관나들목 목간 152.5km 지점 갓길 쪽입니다. 화물차 고장으로 정차 중이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는 다부터널 일대로 차간 간격 좁히는 모습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논공공단 출구 진안 지점입니다. 갓길 승용차와 승합차 추돌 사고 있고요. 구간 사고 조치 중입니다. 사고 구간 조심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는 수성교 지하차도부터 차간 간격 좁히고요. 침산교 나오면서 속력 회복하겠습니다. 팔달교 위쪽으로는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많은 모습이고,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 복현 오거리 신호 2번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달구벌대로 범어내거리 가까이 하면서 차량 몰렸다 풀리기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구는 12도로 출발해 낮 기온 26도가 예상되고요. 안동도 25도, 포항은 21도로 낮 동안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5.7도, 습도는 59%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 뒤 오후 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만납니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회동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더욱 이 두 사람 모두 여야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 청사 이전 개소식과 함께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 참석을 위해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의 대구 경북 일정은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구미에 있는 한 호텔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지역 민심을 경청했습니다. 네, 홍 시장과의 만남 기대가 큰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네, 두 사람의 회동은 공개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선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대구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 고속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과정에서 홍 시장이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해법을 냈는데요. 광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많아 이 아이디어는 적중했습니다. 달빛 고속철도는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개적으로 조기 건설에 힘을 합치기로 한 데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었는데요. 홍 시장이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만 한다면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라 이재명 대표의 대구 경북 방문 더욱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의 최대 지지 기반인 영남권을 순회하는 데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 대표와의 만남이 한 차례도 없었던 탓에 더욱 시선이 몰리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대구 일정을 소화한 뒤 곧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납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각종 악재를 만난 가운데 전공법으로 이를 돌파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법이다. 돌파하는 모습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경북대 불어교육과가 오는 2025년을 끝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대는 지난 1일 유럽어 교육학부 불어교육 전공을 폐과하는 최종안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경북대 측은 해당 학과 모집 정원이 8명에 불과해 도저히 학과를 유지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학과 폐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불어교사 수요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로 인해 학과를 없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남은 학생들의 학습 여건은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불어교육 전공 대신에는 정보 컴퓨터 교육 전공이 신설되는데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IT 교육 확대 방침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나 동문들의 반응이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네, 불어교육 학생들과 동문들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관련 법률에는 학과 폐지를 결정하기 전 학과나 학부의 직원, 학생, 졸업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동문들은 학생과 동문들이 학과 폐지에 거세게 반대하는데도 학교와 교수가 주축이 돼 졸속으로 이를 추진하는 건 국립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불어교육 전공 교수 2명 모두 내년과 2025년 차례로 퇴직할 예정이라 남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현실이 어두운 건 맞지만 또 역시나 소통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대구 도심 초고층 아파트에서 박쥐가 발견돼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7시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아파트 43층 창문에서 방충망에 붙은 박쥐 한 마리가 목격됐는데요. 몸무게 15에서 30g 정도의 박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해 보였는데요. 10월부터 5월까지 박쥐는 주로 습도가 높은 굴이나 폐광에 머무르며 겨울잠을 자는 시기라 도심 아파트에 나타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 그러면 겨울잠을 자는 시기인 건데 박쥐가 어째서 도심에 나타난 걸까요? 네, 전문가들은 목이 말라 갈증을 느낀 박쥐가 잠에서 깼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최근 일교차가 크고 날마다 추웠다가 따뜻하다가를 반복하면서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박쥐가 살기 좋은 동굴과 숲이 아파트 개발로 사라지면서 갈 곳을 잃은 박쥐가 아파트로 날아들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박쥐가 뇌와 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견병을 옮길 수 있어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진 않지만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볼까요? 네, 요양보호사의 근무 기록을 꾸며 장기 요양급여를 타낸 사회복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방문 서비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한 것처럼 장기 요양급여를 청구했는데요. 네. 3년 동안 56차례에 걸쳐 모두 1억 2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가로챈 금액이 상당합니다.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세연입니다. 저는 원래 정의사에서 한 20년 근무하다가 주유소가 옛날에는 돈벌이가 잘 돼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주유업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한 지는 약 한 20년 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좀 인하해 주면서 기름값이 좀 안정 추세에 접어드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유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사실은. 또 재고 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수급 문제에 따라서 장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이 주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유소를 세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세차같이 깨끗이 이제 물기를 제거해주고 성의껏 이렇게 닦아드리면 상당히 흐뭇해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커피까지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담소도 나누고 가시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좀 이런 일에 종사하게 된 걸 좀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힘들 때는 이게 이제 저희가 365일 영업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함께 여행도 한번 다녀본 적 없고 그런 게 어려운 일이고 제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 이 나이에도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좋고요. 돈을 벌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용돈도 주고 친구들하고 또 술값도 내고 이런 재미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대구백화점이 문을 닫은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새 주인을 찾지 못한 건물만 남아있고 동성로 상권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상인들은 건물 활용과 활성화 방안을 대구시에 제안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동성로 상인회 이준호 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준호 회장님은 동성로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예, 저는 동성로 일가에서 태어났고 대학 졸업 후 97년쯤 동성로에 들어왔으니 한 25년 정도 되겠습니다. 태어나시기도 동성로에서 태어나셨네요. 아주 예, 이상적인데 동성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동성로가 아주 유명하긴 한데 정확하게 이 동성로 상권이라고 하면은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나요? 통상 저희가 달구벌 대로에서 국제보상로까지 그리고 대중교통전용기구에서 삼덕서방소까지 있고 구간을 통상적으로 동성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백화점을 중심으로 그 인근이 가장 핵심이죠. 그렇군요. 근데 그 핵심인 대구백화점이 휴업에 들어간 게 21년 7월이더라고요. 꽤 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후에 동성로 상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체감 경기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저희가 2010년 이후에 대형 백화점 등장, 그다음에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동성로의 매출이 조금씩 잠식 당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3년간은 정말 악몽 같았습니다. 유동인구가 확 줄고 매출은 크게 떨어지고요. 거기에 이제 대구백화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정말 동성로 상권과 상인들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전체적인 상권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았고 썰렁해지고 허전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대구백화점이 동성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공백이 차라리 좀 많이 느껴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요즘 교동이라든가 뭐 종로 골목은 젊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이게 또 예. 동성로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뭐 교동, 종로 맛집 골목, 삼덕동 네. 등 동성로를 둘러싼 주변 상권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네.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결국 구도심이 살아나면 동성로도 좋으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동과 종로, 삼덕동 이런 주변 상권과 동성로가 부분 단절되어 있습니다. 예, 종로하고는 대중교통 전용기구로 인해서 차량 통행이 단절되었고요. 네. 교동과는 지하상가로 인해서 지상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일부 단절되어 있습니다. 과거 교동에서부터 반월당까지 쭉 이어지는 거리였는데 말입니다. 네. 이러한 점을 대구시와 대구시 경찰청에서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동성로 관광특구도 네. 동성로, 교동, 주얼리, 양령시장, 종로 전부 포함해서 추진 중이니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구 유입이 되려면 좀 원활한 이 소통 연결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 이제 비어있는 대백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동성로 상인회가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아이디어를 내셨을까요? 물론 큰 대기업에서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지어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최소한 빨라야지 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5년 동안 대구백화점이 지금처럼 이렇게 방치가 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님과 중구청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네. 청년들의 창업 공간, 그다음에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그다음에 국비 지원의 직업학교, 그다음에 신진 의류 액세서리 디자이너들의 판매 공간, 지방 전문대들의 동성로 캠퍼스, 중국 박물관 등등 그 공백 기간 동안 네. 요런 걸 사용하자는 제안입니다. 네. 교통과 여러 인프라가 좋은 대구 최고 상권이어서 객관적으로도 그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구 예술인들, 청년들, 끼 있는 젊은이들은 그 환경이 수도권에 비해서 약간 열악한 편인데 네. 최고 상권에서 그 영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냥 쓱 들어봐도 굉장히 툭툭 튀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 것 같아서 대외 건물을 비워두지 말고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진심이 느껴졌는데요. 예. 또 상인들이 보시기에 가장 시급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동성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말이면 완전 불법 주차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동선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공용 주차장을 확충하는 게 급선무인데요. 네. 토지대도 비싸고 또 그만한 면적에 지금 토지도 없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그 사물 인터넷 기반과 GPS 기술의 주차 내비게이션 그 앱들도 개발되었는데요. 맞아요. 예, 동선로 내의 주차장을 앱상에 띄어서 대기 없이 주차 가능한 기술력이 있다고 합니다. 오. 예, 2년 전에 대구시에서 추진했었는데요.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추진을 고려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대구 도심에는 주차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주차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차량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네. 대구는 중구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대형 건물은 법정 주차 대수의 80% 미만만 설치해야 하고 하니 주차난은 심화되고 자가용 이용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중교통을 유도하자는 원래 취지와는 결과가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대구시 교통 관계자분들도 이 제도를 조금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군요. 최근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성로 상황을 직접 살펴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을까요? 예, 그 시장님과 동성로 일대를 다니면서 사건의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솔직히 지난 세월 동안 현장에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문제점을 경청하고 이런저런 지시를 내린 시장님이 처음이라서 기대가 크고 그때 강력한 의지도 느꼈습니다. 요즘 뭐 대구시에서 매주 정책단장님 주도하에 동성로 활성화 대책회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구시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 상임과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거라 생각됩니다. 네, 방금 언급하신 교통 문제 같은 건 특히나 대구시가 발벗고 나서준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저희 긴밀한 소통을 기대해 보고요. 이 동성로를 관광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뭐 동성로 일원의 관광 특구 지정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어처구니 없이 탈락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여건을 갖추면 빠르면 2024년, 늦어도 2026년은 관광 특구 지정 요건이 충족되니 뭐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 특구 지정보다 더 시급한 것은 뭐 관광 인프라와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막상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와도 뭐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으면 재방문은 물론이고 뭐 도시 이미지만 나빠질 것이니 다행스럽게 그래도 동성로 1호는 조금만 개발하고 찾아보면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뭐 저희 그 스파크랜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밤에 불빛이 반짝반짝하면 참 예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교동에 특색 있는 음식점, 주점들, 종로, 삼덕동, 김강석 거리 이런 데 찾아보면 관광 자원 충분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관광 특구 지정 후에 움직이기보다는 지금부터 좀 많이 개발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맞습니다. 네, 동성로가 뭐 특색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상인화 차원에서 뭐 이런 아이디어라던가 시민들 의견도 좀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예. 사실 동성로는 그 걷기 좋은 곳입니다. 그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클럽 골목, 야식 골목, 그다음에 먹자 골목, 학원 골목, 통신 골목 등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맞네요. 예. 그런데 골목마다 도로나 건물의 외형에 특색이 좀 없는 편이죠. 홍대거리나 명동 같은 컬러풀한 도로 바닥 그리고 개성 있는 건물 외형들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앞으로 좀 요구할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서울시청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 같은 탁 트인 젊음과 만남의 광장을 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228 공원의 경우 그동안 일부 시민들의 휴식지로 애용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좋은 광장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광장의 역할하는 228공원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예. 동성로에 각종 문화시설이 많이 들어오면서 시민들이 찾고 또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저희 아침의 광장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성로에 네, 활성화해서 여러 제안 잘 들어봤고요. 잘 반영되길 기대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동성로 상인회 이준호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 의정참여센터의 활동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백경록 운영의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 볼까요? 대구시의회가 지난주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는데요. 4일 본회의 후 대구시의원들 이름으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 특별법에 대한 더 이상의 폄훼와 편파 왜곡 주장을 중단하고 성공을 위해 다 같이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의원 전원 이름으로 발표했다가 육정미 의원이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육정미 의원을 제외하고라는 말이 첨언되었습니다. 네. 하여간 시의원들은 일부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가 신공항에 대한 부정적 기사와 자의적 주장으로 딴지를 걸면서 시민들에게 불안과 새로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공항 관련해서 왜곡 편향적인 보도가 있다면서 대구시가 대구 MBC 취재 거부를 한 후에 대구시의회가 이런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네. 대구시 의회가 지적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민주당 대구시당은 홍준표 시장의 대구 MBC 취재 거부는 80년 전두환 시대 언론 통폐합에 따른 신보도 지침의 부활이라는 것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불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터뷰하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대구 경실련도 4일 신공항 특별법 통합신공항은 만병통치약도 성역도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를 배포했습니다. 안 그래도 거수기 논란을 빚고 있는 대구시의회가 두루뭉실하게 편파, 폄훼, 왜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무엇이 왜곡되었는지 무엇이 편파적이었는지 제대로 밝혔어야 한다는 의견부터 시의원들이 과연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묻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국가산단 내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를 찾아 대구시가 블루골드 물산업에 더 관심 가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태손 위원장은 세계 물산업 시장이 블루골드라고 불리며 시장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간다고 하는데 대구시에 이렇게 훌륭한 시설과 인프라를 갖추고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참여한 의원들은 다른 시도와의 차별점을 강조해 대구시의 지역 특화 사업으로 선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정부가 그리고 대구시와 함께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공을 많이 들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현재 모습은 어떤가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는 환경부 주관으로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65만 제곱미터 부지에 2,950억 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2019년 준공 이후 실증화 시설은 94%, 직접단지는 64%가 입주와 분양을 완료했고요. 22년 말 기준으로 사업체 수는 144개, 종사자는 3,700여 명, 매출액 1조 1천억 원 등으로 4년간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특히 수출액은 737억 원으로 4배가량 성장했습니다. 블루골드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왜 의회에서는 대구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대구 지역 물산업은 22년 7월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관심이 크게 떨어졌다는 건데요. 대구시장의 관심은 ABB 산업에만 있어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네. 권영진 전 시장 당시 대구시의 5대 미래 신산업은 물을 필두로 미래형 자동차, 의료, 로봇, 에너지 산업이었는데요.
하지만 23년 현재는 미래 ICT국이 신설되면서 ABB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산업을 제대로 육성시키려면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거수기 의회가 현장 한번 찾는 것 위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물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해보고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북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재용 시의원이 5분 발언에서 대구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관련해서 4번의 용역 끝에 결정되고 이미 국배까지 지원받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재건축 사업이 하루아침에 달성군 이전으로 번복되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된 것은 대구 행정의 신뢰 상실이고 시민에 대한 기만 행위라면서 이런 일방통행식 정책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문화예술 허브 사업 계획 변경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구 도청 후적지에 들어서기로 한 문화예술 허브마저 달성군으로 이전하게 됐다면서 달성군을 발전시키고 북구는 폐기하는 것이 시장님의 지역개발 공약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또 달성군 신청자 건립 문제, 중구 동인 청사 후적지 개발, 동구 제2의료원 무산, 서구 트램 산업,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북구 문화예술 허브,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등 건드리는 것마다 갈등을 유발하고 대구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강력하게 홍 시장을 성토했습니다. 네, 강력한 성토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NGO 파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의정참여센터 백경록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가끔 구름 많은 날씨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외선이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야외 활동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